오차시 조선의 복식가 장신구입니다. 조선은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어 519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조선은 건국이념으로 승유 배불주의를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고 유교를 정치, 문화, 사상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유교에 두고 엄격한 신분 제도에 따라 복식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중국 명나라 복식의 영향을 받기도 한 이 시기에는 한국 복식 문화의 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중 복식과 일반 복식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격식에 맞는 의복과 관모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복식은 인공을 배제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고 복식이나 신체에 직접 부착하는 장식물은 지양했습니다. 의복의 색채와 문양도 절제하고 장식물의 부착도 삼가하는 등 최소한도의 구조적인 요소만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은 따은머리와 상투머리를 하였습니다. 따은머리는 어린아이부터 관례전에 남성이 모두 했던 머리입니다. 머리를 닦고 머리 끝에 검은색 혹은 남색의 댕기를 묶었습니다. 상투머리는 머리카락을 모두 정수리 위로 쓸어 올려 상투를 틀었습니다. 상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동곳을 꽂고 이마에 망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분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썼습니다. 조선 사대부들은 항상 의복과 모자를 잘 갖추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모자를 착용하여 예의를 갖추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남성들의 모자류가 무척 발달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왕의 복식과 장신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면복과 함께 착용했던 면류관은 평천관이라고도 합니다. 면판은 앞은 둥글고 뒤가 고든 형태의 전원 후방의 형태입니다. 겉은 검고 안이 붉으며 뒤보다 앞이 약간 숙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면판 앞뒤로 구슬을 꿰어 만든 류가 9줄씩 달려 있습니다. 황제는 11류, 왕세자는 8류, 왕세손은 7류가 달려 있습니다. 모자의 좌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는 비녀가 있고 여기에 끈을 걸어 내리는 모자의 하단에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묶어 늘어뜨려 착용하였습니다. 원유관은 왕이 조복을 입었을 때 착용했습니다. 원유관은 현색 나로 만들어진 9개의 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양에는 18개의 옥을 5가지 색상인 황색, 청색, 백색, 주색, 흑색 순으로 꿰었습니다. 금비녀를 꽂고 양쪽에 2가닥의 붉은색 끈인 주조를 사용하여 턱 밑에서 메고 나머지는 떨어뜨린 형태입니다. 양의 개수는 황제는 12량, 왕은 9량, 왕세자는 8량, 왕세손은 7량으로 신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이 어지는 고존 황제 것으로 통천관과 강사포로 구성된 황제 조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된 이후 원유관 대신 통천관을 착용하였습니다. 통천관은 고종이 황제 위에 오르면서 조연지복으로 강사포와 함께 착용하였습니다. 원유관은 임금이 쓰는 것이고 통천관은 황제가 쓰는 관인데요. 이에 고종은 원유관이 아닌 통천관을 강사포와 함께 착용함으로써 만천하에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익성관은 모체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모체 뒤에 매미날개 모양의 양대각과 양소관이 위로 향하도록 부착된 모양의 관모입니다. 익성관은 일상 업무를 볼 때나 혼례 때 일부 입는 법복과 함께 착용했습니다. 익성관은 시대에 따라 형태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태조어진과 조선 후기 영조어진의 익성관을 비교하면 조선 초기에는 모체의 앞이 낮고 뒤가 약간 높으며 위로 솟은 양각이 좁은 편임에 비해 후기에는 모체의 앞이 약간 높아지고 뒤가 매우 높게 올라간 형태이며 양각이 둥글고 넓게 올라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 드레스계는 관, 건, 입, 방한용 난무가 있습니다. 건은 탕건, 만건, 유건, 사방건, 호건, 복건 등이 있습니다. 만건은 성인 남성이 상투를 틀고 동곳으로 고정시킨 후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만건은 대부분 말총으로 직조와 편조에 의해 짜여지는데 사치가 심할 때는 견사로 짜거나 이마에 닿는 앞부분은 머리카락이나 낙타털을 쓰기도 했습니다. 만건 앞니마 윗부분에는 풍잠을 달아 가시 앞으로 흘러내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풍잠의 재료는 상류층에서는 대모, 호박, 만호 등을 사용했고 낮은 신분에서는 골, 각 등을 썼습니다. 탕건은 선비들이 일상생활에서 망건이에 썼던 모자입니다. 탕건은 조선시대의 모자의 밑받침용으로 망건이에 써서 맨 상투가 보이지 않도록 썼습니다. 후세에는 망건이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썼는데요. 탕건은 나무틀을 이용하여 말총으로 짰습니다. 유건은 유생, 생도가 쓰던 실내용 두건에서 두건으로 흑색, 배, 못이 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방건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편복에 착용한 사각의 건입니다. 형태는 네모난 상자 형태로 사방이 각이 지고 내면이 평평하여 각건이라고 하는데 말총으로 엮어 만들어 정수리 부분이 트여 있습니다.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에 서당 그림에 나오는 사방관을 쓰고 있는 훈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건은 한 폭의 포백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복건이라 하였습니다. 복건은 유학자들이 심의나 학창회를 입고 착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 어린이들이 명절이나 돌 옷차림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호건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사대부가의 남자아이들이 쓰던 건입니다. 특히 무인 집안에서 자식이 자라서 용맹한 무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건을 씌웠다고 합니다. 호건의 형태는 복건과 비슷하나 앞부분을 호랑이 얼굴로 꾸며 용맹과 건강을 상징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평상시에 갓 대신 관 쓰기를 좋아하며 정자식, 염계식, 주자식, 동파식, 충정식, 방건식 등 다양하였습니다. 정자관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편복에 착용하는 것으로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의 윗부분을 트여 있으며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끝이 기와집의 처마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 관과는 달리 2단 혹은 3단으로 층을 올렸습니다. 입은 입자라고도 하며 차양이 있는 관모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패랭이, 초립, 갓, 주립, 백립, 전립, 삿갓, 박립 등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 상류층 남자는 설날에 세배할 때, 우더른을 찾아뵙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사당에 들거나 경전을 대할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갓을 쓰고 직령을 입고 세조대를 둘렀습니다. 갓은 머리에 꼭 맞게 눌러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얹는 방식으로 쓰고 모자로서 유교의 정신적인 표상이 인의예지 가운데 예를 갖추기 위한 의관정제의 마지막 장식 요소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갓은 대우가 높고 모정이 둥글고 양태가 넓었습니다. 상투를 틀고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망건을 두른 다음은 갓을 썼는데 밀화나 호박, 대모, 옥 등으로 만든 갓끈을 달아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 멋과 품위를 더하였습니다. 관복용 관모로 복두와 사모가 있습니다. 복두는 백관 공복에 착용하는 관모입니다. 사모는 백관 상복에 착용하는 관모입니다. 복두에서 발전된 형태로 고려 말기부터 백관 관복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갓은 조선시대 양반층의 대표적 관모로서 흑립이라고도 합니다. 발달 단계로 볼 때 패랭이와 초립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정립된 입자입니다. 갓에는 각근과 정자를 달아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 장식으로 계급을 표시하였습니다. 갓은 주로 양반층에서 사용되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신분 구별 없이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백립은 상중에 쓰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흑립과 동일합니다. 서민들은 페랭이 위에 백지나 흰 헝겊을 둘러 만들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립입니다. 전립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군복 차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들고 임진왜란을 전후로 무관의 관모가 되었으며 문관도 상황에 따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서민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삿갓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착용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입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행자나 농민이 주로 쓴 쓰개이며 햇볕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박립은 방갓이라고도 하는데 형태와 용도가 삿갓과 유사하지만 끝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둥글게 마무리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간모는 갓에 비해 비에 젖지 않도록 갓 위로 덮어 쓰는 쓰개입니다.